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의 종식을 선언할 때입니다. 오늘부로 그 싸움은 끝을 내겠습니다.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구성됐다. 당의 분열을 이렇게 백색하고 조장하고 이런 것은 정치인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손학규 대표와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한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 또 바른미래당 15명의 의원들은 함께 어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같은 당 안에 있지만 이제는 각방을 쓰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된 건데요. 그 15명 가운데 8명이 이른바 유승민계, 7명이 안철수계 의원입니다. 어떤 생각을 이분들 하고 계시는 건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오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상욱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심리적으로 갈라선 지는 사실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각방을 쓰는 뭐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아니, 심리적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올바른 당 운영 하지 않는 그 태만 또 당원 당규 파괴 이거하고 갈라졌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각방을 쓴 지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또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분은 지나가는 객을 좀 피곤하다 그래서 쉬게 잠깐 우리 집에 해드렸던 거지 무슨 가족이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손학규 대표는 아예 가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집을 지을 때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를 표방하고 국민한테 약속하고 지은 집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우린 보수 정당 아니다. 우린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게 지금 흐트러진 거거든요. 집안의 기둥이 막 균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손학규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아니 그러면 객을 잠깐 모셨는데 쉬고 가라고 모셨는데 그분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뭔가 집안의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셨잖아요. 모시면서는 가장 역할 해달라고 모신 거 아니었어요? 저 만덕산 토굴에 계신 분 모시면서? 아니 그건 저희가 모신 건 아니고요. 그분이 원래 두 집이 합칠 때 그쪽 집에 한 귀퉁이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만덕산 뭐 강진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표방하는 건 저희가 그 집을 지을 때 그 모델하우스를 국민한테 보여준 그 내용 그 사양이 아니에요. 분양받을 때 사양이 아니에요? 분양받을 때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냐면 그 안방을 다시 내주세요. 쓰다 보니까 집도 너무 더럽게 쓰고 막 그냥 파손되고 심지어는 그분과 같이 지도부를 하고 있는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몇몇의 인사들도 뒤에서 사적으로 만나면 손 대표 체제를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과 같이 하는 이른바 당권파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그분만 끝까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립되신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다시 창업주들 그분들이 만들었던 그 당의 창당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국민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냉면집 맛있는 평양 냉면집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린 짜장면도 만든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에 이런 음식을 제공하겠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냉면하고 짜장면을 막 섞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실용이다. 그러니 그 잡탕을 누가 먹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냉짜면이 막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거 안 먹죠. 짬짜면을 먹어도 냉짜면은 안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니까 국민들이 여기는 음식점이든 뭘 파는 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관심이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지지도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내려오시라고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다. 지금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자꾸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얘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띄워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근데 손학규 대표는 어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금도는 좀 지켜가면서 하셔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웃음이 나오는데 웃기는데. 왜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분이 당원 당규를 파괴했잖아요. 당원 당규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했던 분이 혁신위에서 의결안 그거는 최고의 자동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손 대표 거취를 포함한 모든 당에 정말
혁신 방안을 내놓으니까 그걸 걷어차셨어요. 그건 당헌당규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윤리위원장 지금 불신임 돼서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것도 당헌당규상에 따른 겁니다. 예. 그것도 무시하고 윤리위가 열려서 뭐 하태경 김유근 의원 또 뭐 하태경 징계.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도 그 징계를 한대요. 예. 도대체 이게 이렇게 당을 운영하면서 예. 뭐 금도를 지켜라. 또 뭐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 뭐 정치적 양심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정말 다들 웃지요. 심지어는 그분을 따르던 예, 젊은 예. 청년들한테 당직 임명을 주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날 예. 그 젊은 친구들이 사퇴하라고 음, 하면서 본인들이 다 사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제 스스로 판단하실 때가 됐죠. 예. 지금 모임을 만들었지만 탈당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손 대표가 알아서 물러나 주시기를 나가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난번 5월 달에 예. 왔을 때 예. 우리 김 앵커님이 그러면 하셨을 때 예. 저희가 왜 나가겠습니까? 그러셨어요, 저한테. 예, 저희 집인데 예. 그분이 나가시는 게 맞고 이제는 다 알아요. 서로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예,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당권파에 있는 그런 분들도 손 대표 재선 총선 못 치릅니다라는 걸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안 된 겁니까? 어허. 그분들하고 같이 당권파로 지도부를 하면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시면 그래도 대선배인데 끝말이 좋지 않다.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지금 또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 대표 분위기로 봐서는 또 어제 뭐 금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내려놓으실 것 같진 않거든요. 여태도 뭐 안 그러셨던 것을 봤을 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탈당 후에 신당 창당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저께 유승민 대표가 예. 무슨 결단을 내리겠다 발언을 하셨는데 결단 내리겠다 그러셨어요. 어제가 아니죠. 그 며칠 전이죠. 예, 예. 결단을 내린다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비상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비상회의나 비상시국회의나 비상모임이 아니라 예. 비상행동이거든요. 예. 그 행동의 내용 강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의논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을 때 개혁적인 보수, 개혁적인 중도 보수, 네. 함정인 중도 보수의 정당으로 다시 탈바꿈시킬 것인지에 예. 대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고 그 방안이 논의되면 이제 행동을 하겠다 말뿐이 아니라라고 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발언으로 받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하나가 뭐 신당 창당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까? 뭐 그건 이제 많이 나가시는 가정이고 예. 지금 뭐 신당 창당, 뭐 탈당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않고. 우리가 일단은 손 만든다면 대표가 물러나셨으면 지키자 좋겠다. 하는 거고 손 대표님은 더 시간을 끄시면 네. 굉장히 이제 이상한 그 궁지에 몰리실 수 있어요. 이상한 공지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손 지금 대표는 그분이 지금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 예. 비용 같은 것도 마구잡이로 썼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아,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요. 돈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세요. 돈 문제가 얽혀 있다. 예,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지금 드러난 것 외에 다른 것들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더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모습까지 드러내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제 친한 친구의 삼촌이십니다. 예. 그런 건 좀 예. 지켜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탈당 안 하고 그냥 이 당에서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예. 지금 이런 조국 정국이라든지 이 상황에서 장외는 장외대로 투쟁을 하지만 예. 원내에서는 예. 3당이 교섭단체예요. 예.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당. 예.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체제는 아니지만 원내 지도부는 우리 개혁 보수 세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2대 1로 지금 때로는 손을 잡고 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탈당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탈당하면 밖에 있는 뭡니까? 대한정치인가? 예. 민평당에서 나오신 박지원 분들. 의원 계시는 곳.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 개혁 보수 정당의 교섭단체를 우리가 버리고 예. 심지어 민주당 이중대가 될 수 있는 교섭단체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합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죠. 당연히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하. 그러면 원내 투쟁이 보수정당 2개에서 보수정당 하나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나 실질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좀 봐야 된다. 어떤 것이 정말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그리고 이런 조국 그 장관의 이런 사태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냐 하는
범국민적인 보수층을 지지하는 유권자 측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고민까지 다 열어놓고 지금 하고 그럼요.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신당 창당은 한참 후순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지금 불편해하실 정도로. 그러면 그래도 이런 얘기 나와요. 유승민 대표께서 잘 하실 거예요. 예,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총선 전에는 한국당하고 이분들 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건 아시죠? 뭐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알수 왜냐하면 없는 저희는 개혁보수라는 기치를 갖고 계속 가왔기 때문에 예. 어제도 유승민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계속 개혁보수의 뜻에 동의를 한다면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함께 연대하거나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다. 한국당에서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보면은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있어서 예.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여진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아니 있는 제가 거죠. 지금 느낌은 지상욱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느낌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시는데 오히려 한국당과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는 느낌이 드네요. 그건 이제 미래의 가정이니까 예. 지금 우리 김 앵커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변화한다면 함께할 수도 있다라는 변화한다면 예, 그런 거고 신당 창당은 예. 우리가 나갔을 때 예. 신당 창당을 하면 우리가 교섭단체가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예. 2대1로 보수가 힘을 합쳐 싸울 수 그런 있는 이유 때문에. 원내 투쟁이 2대1로 거꾸러지는데 그게 과연 보수의 알겠습니다. 투쟁력을 높이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당권파 중에서도 뒤로는 손 대표 저거 아닌데 하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네. 몇 명 정도 더 합류할 수 있습니까? 비상행동에? 그건 봐야죠. 왜냐하면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 몇 분 정도 계세요?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예, 숫자를 한 분, 두 분 하면은 누군지 나오기 때문에. 한 분, 두 분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한 두어 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어 분은. 예. 안철수 전 의원 독일에 있는데 네. 15명 비상행동 의원 중에 7명이 이른바 안철수 개다 보니까 결국 그럼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계속 교감을 하면서 이 행동들을 하는 것인가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뭐 이건 뭐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안철수 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뭐 이태규 의원 같은 그렇죠. 분하고는. 근데 이태규 의원하고 깊게 그런 안철수 대표의 뭐 생각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없고 아마 일정 부분의 교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이 있는 예, 것으로. 근데 100% 저희하고 그게 같이 공유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면 교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합류하셨다는 얘기는 7명이 안철수 의원도 복귀해서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그거는 나중에 뭐 이태규 의원을 불러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가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 오신다면 환영입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비상이동에 함께한다면 안철수 전 의원. 왜냐하면 이 당을 예.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가 만드시면서 만들었기 1월 18일 날 작년 예. 예, 개혁적인 중도 보수로 하겠다고 만드신 분이니까 예. 뭐 그러면 당의 처음 창당 정신을 찾아서 새로 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이제 반론 좀 들어오는 걸 제가 질문하자면 근데 손학규 대표하고 어쨌든 계약서를 쓴 거 아니냐. 그 모델하우스 보고 어쨌든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기간은 맞는데요. 예. 그 계약의 그 특약 내용이 다 지금 깨진 거예요. 당원 당규를 지키는 거,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예. 그래서 당이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러니까 침몰해 가는 거. 그리고 본인이 추석 때까지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도대체 정치 지도자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이것도 저는요 미래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30초 남았는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가 안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런 방법이 안 나오면 좋겠다고. 아, 그 방법으로 간다. 아니 뭐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뭐 그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지상욱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비상행동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참여한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변혁 행동이라고 읽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